안녕하세요. 2010년 제3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직업정보론 분야입니다. 41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번 2002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아닙니다. 2001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전국에 약 7만 5천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다. 7만 5천 개의 사업체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일단 사업체가 아니고 가구수입니다.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01년도에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작을 했고요. 2006년도에 7만 5천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기준으로 볼 때 10만 5천 가구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나번도 틀린 대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질문하고 응답을 조사원이 기록하는 면접 타깃식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라번 조사를 위한 직업분류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체계를 따른다. 그렇지 않고요.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체계를 따릅니다. 42번 보겠습니다. 직업정보 시스템의 일반적인 정보관리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보를 먼저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분석합니다. 분석하고 그 목적에 맞게 가공을 하고요. 체계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받아서 평가하죠. 답은 가번 되겠습니다. 43번 한국직업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공학 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 조경학과, 나번 안경광학과, 다번 교통공학과, 라번 임산공학과. 어떤 걸까요? 네. 답은 4번의 임산공학과가 되겠습니다. 임산공학과는 자연계열입니다. 예, 이걸 보시면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몇 가지 잘 등장하는 학과들이 있어요. 조경학과, 임산공학과 이런 학과들이 잘 등장을 하는데 조경학과는 공학계열이 맞습니다. 조경학과는 어떤 거냐면 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과죠. 그래서 주택정원이라든가 도시공원이라든가 자연공원이라든가 관광지를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분야가 조경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는 생명체인데 사람과 관련이 없는 생명체, 사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생명체들이 대부분 다 자연계열이죠. 임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속에 있는 수목들 같은 것들이 그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산공학과는 자연계열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번 볼게요. 한국 고용직업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십진법 중심의 분류이다. 십진법 중심의 분류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입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네요. 그럼 다른 것들 보겠습니다. 나번 직능유형 중심이다. 다번 대분류보다는 중분류 중심 체계이다. 라번 직업분류의 기본 원칙인 포괄성과 배타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다 맞습니다. 45번 직업정보 분석 시 유의점으로 틀린 것은 이건 매회 나오죠.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기출문제에서 풀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 그러면 다른 수험생들이 다 맞는 문제를 혼자 틀리신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은 꼭 잘 보셨다가 문제가 출제가 되면 바로 푸셔서 합격률을 높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직업정보 분석 시 유의점으로 틀린 것은 가.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는 한 가지 측면으로 분석한다. 아니죠. 예.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서 해석을 풍부히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가번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 한번 볼까요? 나번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다번 분석과 해석은 원자료의 생산일, 자료 표집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번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에 대해 제시한다. 46번 볼게요. 인간이 복잡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구조의 근거를 둔 이론으로 직업 선택 결정 단계를 전제 단계, 계획 단계, 인지 부조화 단계로 구분한 직업 결정 모형은 대부분 이런 모형들은
직업결정 모형에 대한 문제들은 이것이 기술적 직업결정 모형이냐, 처방적 직업결정 모형이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그 하나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답은 라번입니다. 우리 정답과 해설에 보면 각각의 이제 기술적 직업결정 모형에 있는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모형, 힐튼의 모형, 브룸의 모형, 슈의 모형, 플라치아의 모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모형의 차이점들을 숙지하시면 이런 문제들은 이제 잘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큐넷에서 제공하는 자격 정보가 아닌 것은, 큐넷에서 제공하는 자격 정보는 세 가지가 있어요. 국가 자격, 그리고 민간 자격, 외국 자격,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 자격에 보면은 국가 기술 자격하고요. 그리고 국가 전문 자격이 있습니다. 민간 자격. 민간 자격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가 공인 민간 자격, 그리고 등록 민간 자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국가 자격, 민간 자격, 외국 자격, 크게 세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넷에서 제공하는 자격 정보가 아닌 것은 답은 가번, 사업 내 자격 종목별 상세 정보가 되겠습니다. 48번 보겠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목적 및 활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취업 활성을 위한 구인 구직 안내 기준, 나.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지급 결정 기준, 다. 실직자의 직업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 라. 산재 보험률, 생명 보험률 또는 교통사고 보상액 등의 결정 기준. 답은 다번 3번입니다. 실직자의 직업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목적과 활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목적과 활용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가지 더 있어요. 지금 우리 보기를 활용해서 보면 1번 취업 발전을 위한 구인 구직 안내 기준, 2번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지급 결정 기준, 3번 산재 보험률, 생명보험률 또는 교통사고 보상액 등의 결정 기준, 그렇게 세 가지와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4번 각종 사회 경제 통계조사의 직업단위 기준, 그리고 5번 직종별 특정 질병의 이환율, 사망률과 생명표요. 생명표 작성 기준,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각종 사회 경제 통계 조사의 직업 단위 기준, 그리고 직종별 특정 질병의 이환율, 사망률과 생명표 작성 기준, 이렇게 목적 두 가지가 더 있겠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아닌 것은, 최근에 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전 기준으로 하면 나번에 컨벤션 기획사 2급이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 컨벤션 기획사 2급도 제한 없음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없습니다. 49번. 이 내용 자체를 국가기술 자격 종목 중에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종목으로 그냥 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컨벤션 기획사 2급,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소비자 전문 상담사 2급, 전부 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50번.
다음은 국가기술 자격 어떤 등급의 검정 기준인가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걸까요? 여기에는 이게 딱히 우리가 눈에 익은 키워드가 좀 잘 안 보이죠. 예. 무슨 숙련 기능, 예전에 숙련 기능을 본 것 같은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작업 관리 뭐 이런 것도 좀 본 거,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도 좀 본 것 같은데 딱히 눈 안에 이렇게 팍 떠오르는 키워드가 없죠. 예, 이렇게 딱히 떠오르는 키워드가 없는 이 자격 종목은 기능사입니다. 예, 볼게요. 기능장, 거기에 있는 기능장. 기능장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기능장은 기술 쪽에서 최고의 숙련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최상급 숙련 기능. 키워드로 나오는 것이 최상급 숙련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여러 가지 말들이 붙지만 복합적인 기초 기술이라는 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합적인 기초 기술. 그 다음에 기사.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기술사가 있죠.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 지식 이렇게 키워드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알아두시고 여기 있는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무슨 키워드를 뽑아내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숙련 기능이라는 얘기가 있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해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없는 것이 기능사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기능사가 가장 쉬울 것 같은데 기능사가 나오면 많이들 틀리세요. 왜냐하면 딱 잡아내는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하고 특히 많이 헷갈리세요. 특히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중간에 복합적인 기초기술이라는 게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좀 잘 안 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이제 서로 헷갈려서 틀리시는 경우가 많고요. 특별히 지금 같은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여기 적은 것 같이 각각의 키워드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쭉 문맥을 읽어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단어는 없는데 뭔가 숙련 기능이라든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길게 기술이 되면 기능사가 되겠습니다. 51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번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나번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 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번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다른 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 라번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사무 이외의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답은입니다. 여기에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일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예, 이거 문제 많이 보신 문제죠? 항상 나옵니다. 그 위에 보면 2007년도 1회, 2008년도 1회, 3회, 2009년도 2회, 3회, 2010년도 1회, 4회 정말 많이 나왔죠? 그런